20초 안에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언제부터 이렇게 혓바닥 내밀었어? 혓바닥 언제부터 그렇게 내밀었어? 네,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이네. 네. 잘 쉬시고, 토요일날 우리 또 만나야 되지. 토요일날 또 봅시다. 네네. 일단은 내일 하루 잘 쉬시고, 네, 토요일날 또 만나고. 좋아요. 네. 네,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여기서 좀 단서들이 확실하게 몇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단서가 너무 많은 게, 얘가 지금 일단은 얘가 의문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더비교급 나오면 이것도 거의 확실한 이 필자의 의도에 대한 단서거든요. 요거. 그리고 우리 요 문제를 보면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부정문이 나왔는데 부정문이 한 번 더 나오는 거, 즉 얘 이중 부정.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강조하는 요소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조금만 표현이 쉽게 되어 있으면은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닌데, 이게 은근히 말이 좀 이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감 잡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슬쩍슬쩍 이제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필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 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네네,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네. 천천히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봐봐. 여기서 얘가 성공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뭐 하는 거냐면 놓아주는 거고 해방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냐면 부모의 통제로부터. 여러분들 어때? 지금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혹시? 20살 되자마자 난 독립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는 이 역설적으로 뭐냐면, 아이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는데 부모님의 권력, 부모님의 권한으로부터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좀 가면서 봐볼게요. 근데 어디에서 나타내진 것처럼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딱 이 느낌이야. 얘가 애정 어린 authority는 권위잖아. 얘가 애정 어린 권위로부터 나타내어지는 것처럼 부모님의 어떤 힘, 부모님의 힘 아래 오히려 뭐가 돼야 된다? 안정감을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힘이 많이 느껴져. 그럼 나도 굉장히 그 마음속에 뭔가 풍부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혼자 있어도 그래도 다 좀 괜찮겠는데 라는 그 역설적인 어떤 느낌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the more effectively,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요 아이들이 그런 즉 그들이 그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그 권위를 communicate 할 수 있게야. 근데 communicate 다음에 이제 with가 없고 바로 목적어 나오잖아. 이럴 때는 의사소통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준아 뭐야 그게? 그게 뭘까요 그게? 이거 했었죠 이거? 이거 뭐냐면 전달하다입니다. 전달하다. 얘 의사소통하다 아니에요. 바로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의사소통하다가 아니라 전달하다예요. 그런 권위를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아이는 뭘 느껴요? 안정감을 굉장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뭐 하냐면 더 잘 얘는 뭐 하게 됩니까? 조금 더 떠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본인 스스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난 혼자 나가도 돼.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만 봐볼게요. 야,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불가능한데 아이가 성공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해방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설마 책이 없을까? 죽여버릴까 진짜? 만약 뭐 하지 않으면 얘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면, 근데 뭘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본인의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뭐 하지도 못한다? 얘들이 성공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독립하고 해방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figuratively가 뭐냐면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나는 나가고 해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의 이제 애정어린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게 핵심이었다. 네, 하늘에서 집 갔다 오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선지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1번 이제 부모의 개입이에요. 아이들의 안정에서 부모가 개입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전달된다는 거지 부모님이 뭔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거 2번 더더욱 아니죠. 부모님의 권위까지는 맞는데 뭐가 아니냐면은 사회적인 능력에 발달한다. 사회성 함양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얘가 부모의 여기서 슈퍼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감독이나 아니면 얘는 감시 같은 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부모의 감독이나 감시를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 뭐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감독하고 감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골랐으니 제가 봤을 때 1번, 3번 골랐다면 단어 탓이에요. 단어 탓. 그 다음에 4번 얘가 지금 요구사항인데 뭐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prevent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걸로부터요? 본인의 부모님들로부터 disobedient예요. obedient가 뭐예요? 얘 복종하는 거죠? 얘는 복종을 안 하는 것을 막는 거에 대한 요건? 뭐 그건 상관 복종이냐 복종 아니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5번에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다시 한번 복습할게. communicate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고? 전달하다. 그치? 그러면 얘는 부모님의 권위를 전달한다는 거의 중요성. 누구한테? 아이를 위해서. 근데 뭐를 위해서? 아이들이 잘 나가서 살려고. 그게 뭐예요? 독립, 인디펜던스가 되겠지. 그치?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돼야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은근히 1번 틀립니다. 은근히 1번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은 이것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얘가 친환경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mixed blessing이야. mixed blessing. 그러니까 mixed 돼 있다라는 건 섞여 있다라는 거거든. 섞여 있는 축복이야. 섞여 있는 축복.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섞여 있는 축복이고 사실 얘가 속뜻이 뭐냐면 좋고도 나쁜 축복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봐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변증법이긴 한데 하나씩 보면은요. 봐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농부들은 뭐 하게 되었냐면 엄청나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에 의존하게 되었냐면은 엄청나게 얘가 적응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빈칸에 농작물을 하는 거래요. 이게 일드한다는 게 갑자기 뭐가 나온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얘 결국 뭐냐면 얘가 높은 생산량이죠. 그러면 높은 생산량의 작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게 됐다? 엄청나게 의존하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뭘 배제하면서 얘가 to the exclusion of variety 이런 variety를 뭐 하면서 얘가 배제를 하면서야. 근데 뭐냐면 얘는 어디에 맞춰진 거냐면은 지역 환경.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진 variety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variety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양성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다양성 나오는 거 약간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 variety는 어떤 뜻이냐면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품종. 왜냐면 예를 들어서 품종이라는 건 뭐야? 상당히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 뭐 벼도 있고 밀도 있고 뭐도 있고 홍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품종이 그만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variety도 명사로 품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농부들이야. 얘네들은 점차 어디에 의존하게 됐냐면 높은 생산성을 주는 그런 농작물에 의존하게 됐대.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배제시켰냐면은 지역 환경에 딱 맞춰진 품종을 뭐한다? 없애버렸대. 우리 근데 최근에 했던 거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니? 여기 슬로프에 공이 있다. 그럼 얘는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왜 이 농작물들이 품종들이 왜 불안정했어?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죠. 근데 인간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 생산성이 어떻게 돼? 굉장히 높아지지. 왜? 살충제 같은 거 존나 뿌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서 얘는 높은 생산성에 결국 뭐를 원한 거야? 작물들을 원했던 거야. 근데 그 지역의 환경이 맡은 조그만 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고.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서 모노크로핑이야. 이게 우리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모노가 숫자 뭐였죠? 모노? 1이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단일 작물이야. 단일 작물. 그러면 품종을 다양하게 하는 게 생산성이 좋을까? 품종을 하나로 하는 게 생산성이 좋을까? 하나 아닐까? 하나를 존나 때려 박으면 환경도 어차피 똑같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존나 때려 박으면 되잖아. 그지? 몰빵. 근데 단일 작물이야. 여기가 best field인데 단일 작물을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주 광활한 밭에다가. 근데 with the same genetically uniform seed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형질의 씨앗을 뭐 하는 거예요? 단일 작물로 다 심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 똑같은 거를 다 단일 작물로 심어버렸다? 그러니까 얘가 도움은 주겠지. 근데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얘가 생산성을 부스트 뭐 하는 거야? 존나 급증시키는 거야. 네, 그리고 뭐 하냐면 얘가 만족시켜주는 건데 즉각적인 배고픔의 필요성을 뭐 해주는 거예요? 만족시켜주겠지. 그러니까 막 옥수수만 존나 막 재배하고 감자만 존나 재배하면은 그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축복은 축복인데 약간 섞여있다 그랬어. 근데 하지만 이렇게 높은 어떤 생산성을 주는 품종들은 다양성 아니고 품종들은 얘가 유전적으로 뭐하다? 굉장히 더 약하다라는 거야. 앞에서 플러스 특징도 있지만 뭐도 있다?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얘가 요구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화학적인 어떤 비료들 그 다음에 유해한 살충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문이랑 이 지문의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그 내용에 있는 토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몇 개의 단어나 몇 개의 어떤 문장 표현이 어려울 뿐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얘가 단일 작물 썼다, 인간이 개입했다, 그러면 생산성 존나 늘어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품종 자체가 약해진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개입해서 화학 비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유해한 살충제 써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왜 믹스되겠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뭐 하니까? 공존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부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얘가 중간에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가 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In our focus on increasing the amount of food we produce today. 야,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거야. 뭐에 집중하냐면 음식의 양을 늘리는 거야. 근데 어떤 음식의 양이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음식의 양을 늘리려고 하는 우리의 초점 때문에 우리는 accidentally가 뭐였어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 우연히, 그지? 우연히 최근에 봤던 것 같아. 우연히 뭐 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뭐 하게 된다? 위험성 속에 불어넣게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뭐다? 오히려 미래에 음식이 막 얘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얘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플러스지만 나중에는 뭐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풀마가 공존이다. 근데 이 표현을 무조건 알아야 돼. 다른 거 다 됐고 정답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가 farming uniform breed야. breed라는 것도 얘가 품종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동일한 품종을 우리가 뭐 하는 거? 농사 짓는 것은 뭐다? 얘는 double-edged sword.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양날의 검. 아주 훌륭하네.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은 뭐야? 한쪽은 굉장히 뭐해? 굉장히 날카로워. 한쪽은 뭐해? 굉장히 무뎌. 그러니까 같은 검이지만 특징이 다른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얘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4번까지만. 볼게요. 봐봐. 일단 보면은 여기서 A번에 보면 얘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because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와 있고, 네,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유가 뭐냐면 이 텔레비전이 뭐한다? 얘가 초점을 맞춥니다.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요런 뉴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어떤 뉴스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세상을 뭐처럼 보이게 만드냐면 조금 더 위험한 장소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뭐보다? 얘가 실제보다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얘가 needs라고 말하면서 얘는 needs니까 this가 아니라 최소한 뭔가 두 개가 돼야 되겠지, 그치? 두 개 이상이 돼야 돼.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적법함, 아주 적절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우려사항이 된다. 적법한 적절한 우려사항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아주 적법한 우려사항이다. 그러면 얘는 this가 아니라 this니까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번은 얘가 그래서라고 하면서 they, 얘도 지금 they니까 얘는 앞에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얘네들은 조금 더 뭐하다? 얘는 vulnerable 하다,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취약해졌다. 그래서 박스 내용 가볼게요. 그러면은 봐봐, 야 너는 걱정하고 있니? 뭐에 대해서? 너의 어떤 건강, 좋은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니? 너 원래 지금 건강이 좋은데 너의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니? 질문했고, 그 다음에 너는 두렵니? 근데 뭐가 두렵냐면 범죄, 전쟁 또는 테러리스트의 어떤 공격들이 이 방해할까봐 조금 두렵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뭐를? 너의 어떤 경제나 아니면 안정성을 뭐 할까봐? 붕괴시킬까봐 좀 두렵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두렵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유가 나옵니다. A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day가 조금 더 취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만한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복수명사 뭐가 있을까? day를 받을 만한 거. 그럼 그나마 받을 만한 거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terrorist attacks. 그러면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점차 취약해진다. 뭐 약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한 우려사항들이라 그랬어요. 우려사항들이 앞에 나와 있나? 나와 있지. 근데 걱정하니? 그리고 뭐야? 너가 두렵니? 라고 하면서 우려사항들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다. 뭘로? 질문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는 받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B번을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요. 뒤에 내용 볼게요. 그럼 봐봐. We live in.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디 살고 있냐면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진짜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 연구가 보여주는 바 뭐냐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atch a lot of news on television.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뭐한다? 내가 위협을 어떻게 한다? 과대평가합니다. 위협이 있는데 이거를 과대평가해요. 근데 뭐에? 본인의 행복이나 어떤 건강에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과대평가한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대답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조금 더 실제보다 위험한 장소를 자꾸 더 보게 된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뉴스에서 자꾸 그런 걸 보도하게 되니까. 그치? 게임 끝났습니다. BAC로 게임 끝나는데 야 그러면 여기 C번에 D는 뭐가 돼야 돼? D는 뭐가 돼야 돼? 여기서 지금 P뿔 있죠? P뿔? 얘가 이게 아니라 얘가 P뿔이 D가 돼야 되겠지. 그치? P뿔이 돼야 돼. D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BAC로 정리.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가볼게요. 이거 4번 문제. 봐봐, 야 4번 문제 보면 이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일단 생각해봐. 야 4번에 A가 먼저 나와야 될까 B가 먼저 나와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면 야 A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야 여기서 A번에 그것들 중에 몇몇은 특화돼 있다, 않는데라고 했어. 당연히 이거 뭐겠어, 이거 의자 아니야, 의자? 근데 지금 C번에 보면 의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건 뭐의 시작인 거야? 결국에는 예시의 시작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B냐 A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B 먼저 와야 되니까 A가 스타트가 될 수 없잖아. 맞지? 이거 이해되지?
근데 봐봐 여기서 C번이 중요해. C번이 중요한데 야 오늘 요 수업에서 정관사 더도 많이 볼 건데 문장 수업에도 한 개 보겠지만 봐봐 여기서 얘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 chair and waiting for first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 근데 여기에서 요 문장에서 요 더는 정관사 더는 맞잖아. 그러면 combination 앞에서 찾아야 될까 혹시? 찾지 말아야 될까? 찾아야 되나 찾지 말아야 되나? 찾으면 안 되죠. 왜냐면 봐봐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얘가 뭐냐면 한정적 정관사. 아 정말. 봐봐 예를 들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불특정하니까 앞에다가 어를 붙이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인데 얘가 아이를 가진 남자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아이를 가진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잖아. 아이를 가진 남자가 또 여기 있으면 그거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이건 너무 확실해졌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에다 뭐 붙여주는 거야? 얘를 더 붙여주는 거야. 왜냐면 뒤에서 수식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한정적 정관사라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앞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더가 붙인 거야? 아니면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설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The combination of the concept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여기서 요 of부터 이 버스까지는 결국엔 요 combination을 꾸며주고 수식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요 더도 뭐예요? 얘도 한정적 정관사인 거야. 얘는 앞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지만 한정적 정관사 얘는 찾는 게 아니야. 얘는 버려. 얘는 버리고 우리는 뭘 가져가는 거냐면 그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의자 그리고 버스를 기다린다는 개념. 얘는 지금 수식하는 게 없잖아. 그 개념. 의자와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그 개념이야. 얘는 앞에 나와줘야 돼. 이게 한정적 정관사를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고. 그러면 박스 문장을 가볼게요. 야 여기서 대부분의 단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의미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들은 있잖아. 얘는 뭐냐면 더 간단한 생각들의 조합이야. 조합.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할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연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개념. 의자와 버스를 기다린다는 개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스에서 뭐 의자 뭐 나오고 할 거 뭐 기다린다는 개념 있니? 없습니다. C 탈락입니다. C로 가놨으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낚는 문제입니다. 낚는 문제예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A냐 B냐 봤을 때는 결국에는 B가 먼저가 되니까 B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죠? 그럼 B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럼 봐봐. 야, before you can have an idea of chair. 너가 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전에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뭘 이해해야 되냐면 존재한다라는 거, 세상에서. 근데 어떤 걸가 존재하는 거냐면 특정한 기능을 가진 물체들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우리 의자만 생각해도 내 의자는 그래도 선생님 의자라고 보수남 이사님께서 이런 의자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학생들이 다 이런 의자 하면서 수업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학생들한테 제공 안 해줬어요? 뭐가 많이 드니까. 이게 많이 드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는 책상을 이렇게 뭐 굴러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특혜를 준 거예요. 나름대로. 네네. 설 선물은 딱히 특혜는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근데 봐봐 여기서 몇몇 이러한 물체들은 있잖아. 사람들의 활동을 뭐 해준다? 뒷받침해 줍니다. 근데 뭐의 경우에서? 앉기의 경우에서. 그럼 여기서 뭐 의자까지는 좋아. 근데 버스를 기다린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났구나. 그럼 여기서 요 댐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댐은
이거는 그러한 물체들이 되겠지. 그럼 그 물체들은 뭐냐면 특화가 된 건데 얘가 높은 어떤 자리에 앉도록 특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바스툴스 같은 거. 바스툴이 뭐예요? 야 우리 스툴 의자가 혹시 뭔지 알아?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뒤에 뒷받침은 없고 굉장히 높은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스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 여기서 이제 등받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스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네가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about the culture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특정한 유형의 어떤 이런 의자들이 was used 사용된 겁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만 사용됐냐면 앉기를 위해서예요. 근데 언제 동안이냐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야 버스 기다리는 의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요렇게 일렬로 이렇게 의자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슬쩍 앉고 여기 바닥 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결국엔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자와 버스를 기다린다는 그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한정적 정관사를 잘 걸어내야 되고 그 뒤에도 정관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2014학년도면 2013년 내가 재수할 때잖아. 아직도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고3 문제 풀다고. 자 증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쉬었다 할게요.